먹어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엄원길 대장이 이끄는 DMZ 평화통일대장정 올해로 6번째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 전직 국방부 장관이 함께 한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국방부 장관 지내셨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대장정 중이신 거예요? 저는 원래 엄원길 대장은 전 구간을 다 하는데, 저는 예. 제가 서울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예. 계속 다 하지는 못하고, 반 정도를 한 네. 두 번에 나누어서 한 반 정도 제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그제까지 하고, 예. 제가 서울에 지금 복귀해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시 또 조인해가지고, 예. 같이 또 할 계획입니다. 예. 이 DMZ 평화통일대장정 어떤 행사인지 또 어느 곳을 가는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2013년에 그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그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년이 6회째가 됐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엄원길 대장과 함께 DMZ DMZ 바로 군이 통제하는 지역은 아니고, 예. 민간인 통제선 이남 쪽으로 해서 도보 행군해가지고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 금년에 금강전망대, 더 위에 있는 금강전망대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해서 출발해서 파주에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그 공원까지 네. 15박 16일간 대략 한 350km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적은 이런 우리 안보 현실도 좀 인식을 시키고, 예. 앞으로 그 미래 우리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도 보강하고, 심신 단련, 단체 의식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하루는 화천 평화의댐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하루는 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부 한 일주일, 후반부 일주일에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쪽이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좀 뭐합니다만 복무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장정으로 참여했을 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사관학교를 포함해서 장관까지 총 한 42년간 국방부의 일원이었는데, 네. 제가 저희가 이제 수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매일 저녁에 재워야 하지 않습니까? 네. 수경을 어떤 때는 이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은 학교가 없고 그런 데는 제가 군부대 연병장을 빌려서 수경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그렇게 수경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젊은 사람들과 이제 행군 같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만 69년 반, 그러니까 7순이 넘었는데, 예. 저도 이제 걷다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물집도 생기기도 하고, 예. 밤이면은 끙끙거리고 잔다고 그래요. 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가 밤이면 죽겠는 거 저는 끙끙거린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좀 보람이라든가 무언가 좀 꼭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 신라의 화랑도처럼 전국을 돌면서 어떤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무슨 국토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또 그 주민들에 대한 이런 애정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제 큰 어떤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행군하면서 틈틈이 얘기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저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봉사 차원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장정이 진행되는 구간이 보면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다 이곳이 이제 군부대 주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인들이 군 장병들에게 폭리를 많이 취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 예. 국방부에서는 위수지역 폐지 조치를 위해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가령 뭐 택시 운전수라든가 병살이 나와서 숙식을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군 내에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해결을 협조를 하면은 네. 주민들이 많이 그걸 도와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할인권 같은 것까지 이렇게 부대로 줘가지고 부대에서 병사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면은 할인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그 이유로 해서 위수 지역을 해제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을 통해서 군 규모가 이제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만 뭐 이런 체제에서 지금 가서 앞으로 50만으로 줄이게 되는데 특히 육군이 많이 감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그 책임 지역이 넓어지죠. 인원 부대가 숫자가 적어지니까 예. 또 부대들이 대부분 간편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 편성등이 아니라 좀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나중에 전쟁 초기에 예비군이 동원돼서 채워지어서 이제 완성이 되게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필수 요원이죠. 그래서 이 필수 요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부대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몇 시간 내에 한두 시간 내에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수 지역을 확대하는 거는 뭐 부분적인 확대는 가능하지만은 네. 교통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네. 또 최근에도 남북 군사 대화를 하면서 군사력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하는가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남북 간에 정말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예. 서로 상호 방문이라든가 상호 훈련을 참관한다든가 또 상대 군의 어떤 상태를 확인해서 완벽한 신뢰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는 DMZ에서 서울까지가 40km밖에 안 돼요. 예. 근데 평양은 DMZ에서 한 130, 40km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다르죠, 두 개가. 네. 군사력의 후방 배치라든가 또는 위수 지역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화해 모드 선에서 최근에 뭐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평화 무드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이번에 을지 프리덤스 가디언이라든가 또는 해병대 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예.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비나 인원, 편제 이런 것만 거의 있다고 해서 그게 전투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돼야 하고 미흡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이렇게 돼야만 그 군사력이 제대로 완성돼서 쓸모 있게 되는 건데 네. 훈련을 계속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군의 대비태세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부가 우선 합의가 된 거니까 일단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네. 뭐 이걸 뭐 언론에 크게 보도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각급 부대 훈련해서 완벽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도 지내셨고 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군의 작전에서는 여러 지휘 체계를 많이 거치신 분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그 기무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시끄러워가지고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에 서로 뭐 충돌할 위험도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뭐 청와대 앞에 와서도 뭐 그 시위도 하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 국가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부분의 하나가 계엄이나 유수령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토 안 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게 국가 통수위에 지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국가 통수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면은 분명히 그러면 합참 주도하에 각군이 포함돼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그게 아니고 기무사한테 검토하라고 했다는 거는 그냥 국방장관이 그 네.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기무사에게 조용히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더 앞으로 조사가 돼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를 군이 마치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는 정말 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공작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기무사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청와대 의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면은 합참이나 각군이 포함돼서 일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했다는 건 장관이 기무사한테 이건 조용히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육군 기무사 쪽과 비육군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 문건이 터져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자꾸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군이 자꾸 분열이 되고 있어요. 군이 분열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군이 어떤 문제를 또 생기냐면은 군의 지휘관이나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와서 적폐 세력이 되고 나중에 뭐 이런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우리가 사실 여러분 뭐 옛날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조선시대 보면 당정을 심각하게 했잖아요.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기 당파의 적을 위해서 싸웠다 이런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건 좀 우리가 아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 그 송영무 장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문건의 인지라든가 보고 시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예, 어떠신지요? 그 뭐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청와대에도 뭐 한 3달 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다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지금 와서 이걸 왜 다시 들고 나왔는지 그 자체도 좀 그 의도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를 제가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좀 뜨겁고 또 어제 뭐 헌재에서도 결정이 난 상황인데요. 지금 국방부 국회에서 이제 대체복무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나 국방이라는 것은 군만의 과제가 아니죠. 군에다 더하기 정부가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때 하나로서 이 분야에 매진할 수 있을 때 국가 안보와 국방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스라엘에 보면은 모든 젊은이가 군 복무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또 군 복무가 무조건 모두가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한 700, 8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아랍 제국을 상대로 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비에트남 같은 걸 보면은 아주 혼란스럽고 유력한 사람들의 자식은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 중에도 장기 휴가를 간다든가 해서 사실 미국이 1973년에 그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나중에 비에트남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가장 큰 이유도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지키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라는 것도 네. 종교적 이유 등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신 거니까 좋다 이건 좋은데 그러나 이거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추진이 되어야 할 거고 그 군 복무 기간에 적어도 2배, 3배 이상의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떤 서비스를 그 국가에 대한 또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